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많이 덥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어떤 재판하고 오셨어요? 오늘 재판은 아니고 현장 검증 갔다 왔어요. 그런 것도 가시는구나. 예, 몰랐어요. 그런 자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뭐 어린 분들은 걱정하시니까 경찰관님한테 이런 부분 좀 부탁한다. 그래도 말 한마디 하면 좀 많이 힘내시거든요, 어린 분들이. 날도 더운데. 놀고 온 건 아니고요. 날 예. 더우니까. 아, 이거 아니니까 바뀌잖아요. 현장 가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별로 없습니다. 보통 어떠냐면 그냥 안 가셔도 돼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다 해서 그 보고서 나오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끝내시는 변호사님도 있는데, 근데 어린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그러면 그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데리고 나오고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보여줘야 돼요. 오니까 별거 없죠.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니까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다투고 있으면 다투면 되니까 고생하시니까 이제 가시죠 하고 갑니다. 저도 뭐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의뢰인들 요청하고 불안해하면 가는 거죠. 택시야. 제보자님이 무과실로 생각하는데 상대 택시가 6대4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같은 보험사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 최악이네요. 운전 조단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교차로내에서 차로 변경했고 바로 옆에서 갑자기 차로 변경하면 제보자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 이와 같은 사고는 100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보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소송 못해요.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차보험 처리 안 하고 나 이거 소송 갈 거다. 그런데 자차보험 처리하면요, 보험료 조금 오래 걸고 끝나지만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이거를 100대0 인정받자고 소송 비용을 들이겠습니까? 차라리 자차보험료 한 몇십만 원 들이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지. 나중에 방법 있잖아요. 금감원? 네, 결국 잘하시네요. 근데 그건 방법이라기보다는 요령인 거죠. 금감원에 이런 거 가지고 과실비율 나눠먹게 하고 있다, 우리 보험사가. 그럼 금감원에 진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감원에서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보고 기가 안 찬다 공고를 하든가 시정명령을 내리든가 사건 잘 처리하세요 라고 내린다면 그나마 보험사에서 수긍하겠지만 어떤 법적인 궁극적인 해결 수단이라 보기는 힘들고 요령,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죠 뭐. 진짜 이게 답이 없는 경우고 결국 이런 경우는 법적인 해결 방법이 현실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보 주시고 금감원에 민원 제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고, 택시 기사님들은 운전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뭐 변호사니까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처럼 운전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분들이 저렇게 운전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완전 돌팔이, 일반인들이 봐도 말도 안 된다. 면도 뺏어야 돼, 택시가. 네, 뺏어야 되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운전하신 분들 좀 반성하셔야 돼요.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운전해도 욕 먹어요. 엄청 욕 먹는데 전문가이신 분이 저래 하면 안 되죠. 전에 왔던 아줌마가 괜찮길래 그냥 막 뭐도 퍼주고 막 그랬어. 홈쇼핑 시켜가지고. 통상 앞에 진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다라고 한다면 뒷차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고, 이제 앞차가 이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유 없이 정지했다라고 한다면 일부 과실이 주어져요. 이번 사고 영상을 본다면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했느냐 아니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보자님이 100%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될 거예요. 영상을 본다면 자세히 보세요. 뭔가 있죠 앞에.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그 벤츠 차량 앞에 뭔가 있어서 벤츠 차량이 멈춘 것으로 확인이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가 된다면 벤츠 차량 입장에서는 앞에 차 있어가지고 난 멈췄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보자님 입장에서는 벤츠 차량에 책임 묻기 힘들어 보이고, 그 앞차량이 이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그 앞차량은 또 그 앞차량에게 이유 없이 정지하는 바람에 내가 멈췄다라고 한다면 제보자님은 또 그 앞에 찾아가야 돼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차량에 책임 못 묻고, 이유 없이 급정지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게 20% 정도 구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벤츠 차량, 이 벤츠 차량 입장에서는 급정지한 건 맞는데 이유 없는 급정지로 보기 힘들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보자님이 억울하시다 하더라도 먼저 다 물어주시고 20%를 그 앞 차량에게 구상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솔직히 네, 지금 찾아봤어요. 도쿄 위에 있는 현이더라고요. 아, 네, 보셨어요, 보셨네. 네, 한번 봤습니다.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핫한 동네에서 예, 지금 올림픽 밑동네에서는 올림픽 하고 있는 도쿄 바로 윗동네로 보시면 돼요. 상대 차량이 지금 좌회전하고 있거든요. 좌회전을 하는데 그걸 피하려고 제보자님 많이 놀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대방이 그냥 생 까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쌩 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생 깠다 그러지는 정확한 말은 아니고, 예, 가속하면서 막 도망갔다. 그래서 제보자님이 좀 의심이 들어서, 음주운전이 의심이 들어서 쫓아갔는데, 역시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소주 한 병 이상이거든요. 이 정도면 적어도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는 봐야 돼요. 사실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우리 옆방에 계시는 변호사님과 같이 먹었는데 다르더라고요. 부러운데 나왔어요? 예, 요즘 인터넷에 있잖아요. 아. 인터넷 파는 거 한번, 아, 해보셨어요? 예, 그래도 제가 그래도 나름 전문가이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정확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도 한번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 측정기를 파는구나. 네. 일본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예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우리나라 위험운전치사상 그 윤창호법 거의 비슷한 법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러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 20년형 선고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선고한 예를 본다면 8년형이 최고거든요. 사망사고도요? 네, 사망사고가 8년형이에요. 와. 지금 사실 윤창호법은 일본의 그 위험운전치사상죄보다 법정형은 훨씬 높아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창호법은 사망의 기준으로 본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징역형 없고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선고례를 본다면 일본은 20년 선고한 바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8년 이상 선고한 바가 없어요. 그거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일본은 법은 약해도 실제 처벌은 엄격하게 엄하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본다면 법은 무섭지만 실제 처벌은 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하고 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현실감으로 와닿는다면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 텐데 법만 무섭게 만들고 실제 처벌이 약하면 좀 와닿는 게 적으니까 그게 근절하는 데는 좀 반감이 되죠. 아,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네네네, 휴가철. 원래 휴가철에 막 한탄하고 이제 없겠죠, 그런 사람들? 네, 지금 요즘 많이 없어졌을 거 같아요. 이제 없어져야죠. 요즘 음주운전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면 거의 그냥 인생 풍지박산 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 하다가 이렇게 잡힌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이렇게 제보도 주신다. 불박창고가 세계로 한번 나갈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어딜까? 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뭐 독일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아우토반.